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저희가 첫 썰을 한번 프롤로그를 한번 풀었는데 네, 반응이 한번 괜찮았습니다. 써봤지.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몇몇은 이제 벌써 현실화가 됐고 네. 또 몇몇은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르고 다른가 봐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막 퍼지는 거 보니까 네. 저희 썰에 많은 관심을 가져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더 열심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항상 댓글에 썰 풀어주세요 하는데 사실 취재는 상당 부분 됐고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가급적 현실화될 수 있는 이야기랑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제 협상이 빠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털어야 되니까 좀 네. 어려운데 올 시즌 문제가 뭐냐면 시즌 일찍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시즌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가 많은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 기간 넘기고 나서 이제 바로 저희가 털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11월 중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뭐 던딜된 것도 꽤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도 꽤 있는데 저희가 지금 털어버리면 이게 템퍼링처럼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썰 풀기가 최근에 이제 이적설 보도가 왜 시즌 끝나는데 잘 안 나오냐는데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아는 그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뭐 벌써 털어. 12월부터 털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네. 제가 아는 거를 제가 입을 뭐 잠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털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보를 준 에이전트라던가 뭐 구단 관계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한 썰을 이제 풀도록 할 겁니다. 네. 매주마다 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좀 요약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가 나온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 2개의 단독이 나왔습니다. 이응실 전 대전 감독의 김천 상무 단장 내정 그리고 이영민 안양 코치의 부천 감독 내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응실 감독 역시 김천 상무 단장이 확정이 됐고요. 이영민 코치도 저희가 지금 녹화를 19일 오전 11시 지금 반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날 오후 2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를 갖고 최종 승인이 될 전망입니다. 부천 감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좀 지난 썰에서 후보군들을 좀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네. 감독 선임위원회가 꾸려졌고 7명 정도의 후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오른 게 이영민 코치 그리고 이을용 전 제주 코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민 코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송선호 감독 후임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을용 코치가 이제 부천 레전드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미는 쪽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이영민 감독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을용 코치는 좀 시에서 밀었고 이영민 감독은 구단에서 좀 밀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좀 부천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을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성하는 쪽으로 팀을 방향을 정했고 이영민 감독이 적격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네. 안양 안사에서 감독 생활도 좀 했고 감독 대행 생활도 했었는데 능력이 좀 꽤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데 좀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천이 택한 것 같습니다. 네, 부천이 지금 FA로 풀린 선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 팀이 많습니다. 자체가 아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선수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된 김에 젊은 선수로 가자. 네. 그렇다면 육성할 수 있는 감독으로 가자. 그래서 이영민 감독이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 시즌 MVP죠. 네. 손준호 선수 중국과 아주 강하게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손준호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러브콜을 받은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중국과 연결이 됐는데 올 시즌에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손준호가 이렇게 중국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중국에서 일하는 모 에이전트가 손준호의 가능성을 점 찍고 중국 쪽에 강하게 푸시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올 시즌에는 성과가 나왔잖아요. 리그 MVP, 뭐 베스트 11, 여기서 벤투호 입지도 넓혀가면서 중국 쪽에서도 그 전까지는 그냥 K리그 미드필더였는데 이제는 국대 미드필더가 됐으니까 조금 더 관심이 커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중국 팀 중에서는 산둥 루넝이 가장 적극적인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당초만 하더라도 뭐라 있어 상하이 상강에 같이 간다고 같이 하는 간다. 소문도 있었는데 네. 산둥 루넝이 가장 좀 적극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앞서 언급한 에이전트가 산둥 쪽과 연결고리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종류는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한화로 33억에서 44억 정도에 좀 책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북 쪽에서는 입장은 좀 명확해요. 보낼 수 있다. 단
이적료만 맞춰달라. 왜냐하면 그간 케이스가 있잖아요. 뭐 김민재 케이스도 있고 지금 가장 최근에 로페즈 케이스가 있죠. 로페즈가 지난해 상하이 상강으로 600만 달러에 갔습니다. 전북 선수는 다 600만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기준을 약간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김신욱도 600만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네, 그 즈음이었는데 네. 손준호도 600만 달러 정도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산둥루당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이 갭을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 로페즈도 제가 알기로는 400만인가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600만까지 올라갔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손준호도 3, 40억으로는 보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손준호의 중국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네. 뭐 최영준 선수의 복귀입니다. 이제 돌아오죠? 네, 모라이스 체제에서는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포항으로 임대를 됐었는데 포항에서 진짜 리그 탑 미드필더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영준이 2년 전 전북 유니폼을 입을 때 사실 누구의 영향이 컸냐? 김상식 코치의 입김이 좀 컸었는데 김상식 코치가 다음 시즌 감독 부임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최영준을 무조건 쓰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최영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 중동에서 꽤 큰 금액의 오퍼가 왔다고 해요. 예, 전북이 이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최영준을 확실히 쓰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손준호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금액만 맞으면 보내준다는 게 전북 방침이고 실제 선수도 중국 쪽에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 그리고 이제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로나 변수가 물론 좀 크기는 하지만 네. 선수 생활 지금 전성기 아닙니까 손준호가 그러니까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적료가 그렇지 연봉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연봉은 항상 중국에 넘어간 선수들이 많은 금액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손준호 선수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중국 문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나이로 29이니까 고민할 나이고 근데 변수가 조금 있는 게 일단 차기 감독이 100%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다는 말은 최영준을 어떻게 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되고 전북이 로페즈 케이스대로 손준호를 보낸다면 그 자리에 손준호처럼 키울 수 있는 뭐 이적료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주고 미드필드 데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10억, 15억은 그냥 지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최영준이 있어도 사실 신영민 선수가 지금 아직 나이가 좀 많아졌고 네. 충분히 뭐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영준 선수의 존재로 손준호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은 됐다. 그쵸.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지금 보면 어쨌든간 전북이 장사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전북이 손준호 이적 당시에 포항에 11억 정도를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40억 정도에 보낸다고 쳐도 4배 가까이를 번다는 그러니까요. 계산이 되죠. 손준호하고 새 시즌 다 우승하고 네. 파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뭐 애닝류 케이스, 뭐 에두, 김기, 김민재, 김신욱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업의 모 기업에서는 돈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야 무슨 선수 하나 20억, 30억 주고 데려오냐. 뭐 지난 여름에 구스타브랑 바로 케이스도 있었고 하지만 전북은 보여줬단 말이에요. 10억 주고 데려와서 우리 40억, 50억 주고 팔 수 있다. 그걸 보여준 만큼 구단에서도 모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전북의 성적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나간 선수가 있으면 들어온 선수도 있겠죠. 네. 예, 광저홍다의 박지수 선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박지수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인 것 진짜로, 같습니다. 예. 네, 인천에서 실패한 후 K3 리그에서 뛰다가 경남으로 넘어갔고 경남 1부 리그 무대를 밟은 후 A 대표팀이 발탁됐고 중국 진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대표팀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선수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만큼 최근 경기 얼마나 잘하는지 조금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실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좀 많죠. 광저우는 박지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 팀 감독이 칸나바로잖아요. 근데 칸나바로가 보고 너 괜찮다 쓰는 거 보면 인정을 받았다는 게 뜻이 되고 특히 원래 빌드업이 좋았던 선수인데 그게 좀 광저우한테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1994년생입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벗어날 수 없는 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최소 올여름에는 K리그에 몸을 담아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지금 이적 시장의 숨은 대어를 평가받는 게 지금 많은 팀들이 센터백을 찾고 있는데 사실 마땅한 센터백이 없어요. 특히 빅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북, 울산이 좋은 센터백들을 입도 선매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밑에급 팀들 중에는 센터백 없어요. 지금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 1월부터 지금 가능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취재한 결과 박지수 선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마치고 K리그 복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제 광저우항단은 좀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1월부터 지금 영입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달 박지수 영입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차에서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1994년생인 송주훈도 지금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 FC에서 최근까지 뛰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수랑 송주훈 쟁탈전이 좀 벌어질 것 같고 포지션은 다르지만 프라이브르크에서 뛰는 권창훈 선수도 내년 여름에는 적어도 K리그 복귀해야 됩니다. 근데 뭐 권창훈 예전에 뭐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본인은 그냥 수원 삼성만 바라보고 있다. 수원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원은 무조건 우리 선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선택을 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 그게 단독이지. 네, 그런 케이스가 권창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문제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네. 만약에 도쿄올림픽 와일드카드 뽑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의 복귀 관련돼서 K리그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북 특집이 됐는데요. 네, 최근 전북과 강하게 링크가 나는 강상우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전북 고민 왼쪽 백이죠. 네. 김진수 나가고 이제 이주영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주전 자리로 올랐지만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공격적인 부분은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측면 수비를 보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중 가장 강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강상우 선수입니다. 네. 강상우 이제 상주에서 이제 공격수로 변신하면서 조명을 받았고 그러나 포항으로 복귀한 이후로 풀백으로 변신을 다시 해서 네. 끝내 도망 수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맹활약을 펼치면서 리그 베스트 11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리그에 좋은 풀백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없어. 예, 그래서 강상우만한 매물이 없는 게 조금 사실이고 이거 모라이스 감독이 있었다면 강상우가 영입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영입을 시도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게 벤투도 그렇지만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은 왼발 왼 풀백, 오른발 오른 풀백 맞아요. 이런 거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상우는 오른발잡이 왼쪽 풀백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모라이스가 만약에 올해 끝나고 떠난다면 강상우가 영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정료입니다. 네. 강상우가 군대를 가기 전에 포항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에이전트가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야, 갔다 와서 늦지 않아. 근데 강상우가 해야 돼요 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강상우가 포항과 계약 기간이 제법 남았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 싸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김승대급 이정료 10억 원 이상, 뭐 12억 원, 뭐 13억 원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전북은 1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갭이 아주 크진 않아요. 협상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관건은 결국 연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우 선수도 지금 자기가 최고의 주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많은 연봉을 받을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강상우가 이제 전북 행의지가 워낙 강해서 포항도 이제 급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네.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항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력을 아주 너무 다운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류첸코 나갈 수 있다는 얘기 들리죠. 팔로세비치 이미 나갔고 송민규까지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저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더 큰데 강상우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들이 다 보내면 야 넌 남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강상우 선수도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올 시즌 유독 공석이 된 감독 자리가 많다고 했는데 네. 부산이 외국인 감독으로 결정이 난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뒷이야기가 많은데 최종 발표가 나면 저희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은 저희가 이우영 고문의 복귀 유력하다고 했었는데 김영렬 감독이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도 제법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축협 전무는 K리그 뭐 복귀설을 계속 놔돌았잖아요. 근데 이제 K리그 상위권 팀들뿐만 아니고 J리그에서도 관심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예전부터 많았었죠. 네, 그래서 이 중 어디를 갈지 한 3팀 정도로 좁혀진 것 같은데 어디를 갈지 본인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데 뭐 감독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협회에 그대로 남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협회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축구계 관측인데 네. 실제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썰을 풀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떡밥 오랜만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기다리신 분들 많고 그러겠는데 저희가 사실 요거 던지고 나서 또 막 단독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요거는 좀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상당히 진척된 떡밥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뛰는 국가대표 출신 풀백 A가 수도권 팀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아니 말하다 보면 뭐가 자꾸 나와. 네. 성 뭐 이런 거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예. A입니다. 네. 여기서 멈춰야죠. 지금까지 월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